워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워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다자바님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예, 워라 빛나간 애기 당산찬홍님, 엑스알피 드래곤님, 서울머스님, 완제님 워라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주말 방송 하는데요. 네,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돼갖고 예, 주말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근데 이제 컴퓨터로 진행을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창현님 뭐야? 창현님 뭐예요? 이거 사진이에요? 창현님 사진? 네, 승아님도 어서오세요. 강길범님도. 저도 끊겨요. 저도 끊기는데 이거 유튜브 오늘 또 상태가 영 아닌가 보네요. 느낌이 안 좋은데. 지금은 나오나요? 네. 지금은 나오는 것 같으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런 식이구나. 다행이네요. 지금 나온다니까 다행인데. 아니요, 지금 집이에요. 집이고, 저 빼고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틀었고요. 지금 보면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얘기가 나와갖고, 시간이 돼서 방송을 좀 켰습니다. 오늘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특히 오늘, 수잔 캐시라고 그 사람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리프사 보드멤버기도 한데 그 사람이 이제 리프사 직원인 사람 중에 이제 석사 과정으로 스탠포드 대학에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해갖고 지도교수 역할에서 교신 저자죠. 그 역할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어떤 논문이냐면 제가 한 4-5번 설명드린 논문이에요. 암호화폐 이제 밸류에이션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가치평가 이제 프레임워크, 그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암호화폐는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XRP 이 두 개를 놓고 상황에 따른 평가를 했거든요. 그냥 육감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얼마겠지 막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그런 이론과 그리고 실제 시장의 상황을 분석을 해서 규모를 실제 데이터를 끌어온 거죠. 모델 세울 때. 그래서 실제 시장의 데이터를 긁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본이 되는 그게 이제 공급과 수요에 의한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더욱더 실제적인 계산을 위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공급과 수요를 이제 실제 XRP 상황에 맞춰서 외환시장 그리고 트레이드 파이낸스, 무역금융, 그리고 레미턴스, 리테일 레미턴스 이걸 3개로 나눠서 그 안에서 실제 공급과 수요가 뭔지 그리고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가치평가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모로 그래서 저도 재밌게 보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겸사겸사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Q&A처럼 사실 목요일날 Q&A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제가 방송을 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습 방송에서 좀 Q&A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면요, 일단 댓글을 좀 확인할게요. 댓글로 이제 좀 얘기를 주신 분들이 있어갖고 댓글 남기셨던 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댓글 봅시다. 댓글 총 맞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자, 댓글 그동안에 남기셨던 거 이제 좀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봅시다.
댓글로 나인님이랑 당상 찬우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종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댓글을 남기셨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혜연맨님 어서오세요. 뭐라? 자, 이블루님이라는 분이 남기셨는데 아마 이블루님은 좀 약간 XRP나 리프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댓글을 남겼냐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리프사가 잘못하고 있는 게 XRP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줘야 하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리스크인데 어떠한 멍청한 금융권이 소유하려고 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는 좀 모르겠는데, 왜냐면 디테일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맥락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XRP를 홀딩하면은 리프사가 막 가격을 올려줘서 이거를 홀딩한 사람들한테 그런 차익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거는 리스크만 되는데 어떤 멍청한 금융권이 소유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쓰임새가 없는 암호화폐면은 이 말이 정말 맞아요. 100% 맞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뭐 어디에 쓰임새도 없고 그냥 단순히 투기적인 목적, 그러니까 차익만을 목표로 거래되는 어떠한 것이라면 XRP도 만약 그러한 종류에 속한다면 진짜 리프사가 한참을 잘못해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문제는 XRP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게 좀 다른 점이죠. XRP는 제가 매번 설명드려서 그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리고 왜 그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요가 창출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는 뭐 지금 또 설명드리지 않아도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예전 영상에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 실제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양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되죠? 일단은 빗소만 봤을 때는 XRP 개수로는 한 2천만 개 되거든요. 2천만 개면 얼마인가요? 200원을 곱하면 한 그죠? 200원. 그러면은 잠깐만요. 40억 정도 되네요. 지금 실제적으로 하루에 사용되는 게 그냥 투기 목적 거래가 아니라 빗소만 따져도 하루에 40억 정도 되거든요. 워낙 작긴 작죠. 40억이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이 금융권 시장 안에서 전체적인 그 액수에 따른 비율을 볼 때는 굉장히 작은 분량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게 하루에 1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작죠. 그래서 작아서 영향을 못 주고 있는데 그 실제 유스 케이스 볼륨이 늘어나면은 그냥 차익을 남기기에 거래하는 것보다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XRP를 통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가치를 옮기고 빠르게 옮기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쓰는 게 커지면은 그거에 의한 수익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블루님이 댓글 남긴 거는 다른 암호화폐 기준으로 남기신 것 같아요. XRP는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XRP에 대해 좀 실제와는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버 더 레인보우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건데요. 가장 객관적인 방송이라 즐겨보고 있습니다. 이 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ODL이 증가하면 XRP 가격은 항상 상승하나요? 사용량이 증가할 때 XRP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질문 주신 게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뭘 말씀드린 거냐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소식, 서민자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을 때 이 어떠한 소식은 호재냐 악재냐,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접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매번 소식 설명드릴 때도 항상 중간중간에 말씀드리지만은 호재 아니면 악재,
이렇게 딱 떨어지는 소식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95% 이상이 호재냐 악재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소식 때문에 그냥 이 소식만으로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분류짓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좀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ODL이 증가하면 XRP 가격은 항상 상승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ODL 볼륨량이 증가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ODL 증가가. 근데 볼륨이 증가하는 게 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게 이어져야 되냐면 ODL 사용이 증가한다는 거는 XRP를 브릿지로 삼아서 송금하기 때문에 그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ODL 거래소에 쌓아놓은 그 시장의 오더북이 사용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ODL 사용량만큼. 그 얘기는 또 뭘로 이어지냐면 바로 마켓메이커의 스프레드 수익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의미해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ODL 사용량은 마켓메이커의 수익이 증가했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수익을 본 마켓메이커들이 어떤 흐름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내가 이 마켓메이킹 즉 XRP를 브릿지로 쓰는 그런 금융기관들 리플렛 멤버들을 위해 내가 오더북을 한 XRP 예를 들어서 설명을 위해서 10만 개를 보유해서 오더북을 쌓아줬더니 얘네가 이거를 막 계속 써주네. 그래서 수익이 났어. 근데 보니까 내가 이 XRP 더미를 20만 개 2배로 지금보다 2배로 늘려도 이 오더북을 계속 써줄 것 같아. 그래서 지금보다 수익이 대략 2배 정도로 늘어날 걸로 추정이 돼. 스프레드 수익이. 그러면 10만 개 더 우리가 홀딩을 해야겠다. 더미를 사들여서 그거를 오더북을 쌓는데 써야겠다. 이렇게 이어지면은 뭐가 되는 거죠? 시장에 있는 XRP를 10만 개를 더 마켓메이커들이 더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즉 수요이자 즉 공급량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공급량이 전체 10만 개 중에 지금 설명한 마켓메이커가 10만 개 사들여서 본인들이 홀딩을 해버리잖아요. 공급량이 10만 개가 제한되는 거죠. 실제 총량은 똑같지만 누군가가 그 홀딩해서 보유를 해버리잖아요. 시장에 풀어놓는 게 아니라. 공급량이 실제적인 공급량이 줄어든다. 동시에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수요 발생으로 공급은 오히려 총량은 1000억 개로 제한돼 있고 오히려 실질적인 거는 홀딩함으로써 줄어들고 반대로 그 동시에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ODL 사용이 한 단계 거쳐서 마켓메이커의 수요 증가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XRP 갖고 설명을 해서 좀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낯설어서. 여러분들 되게 쉽게 알고 싶으시면은 어떤 걸로 상상하시면 이해하기 쉽냐면 여러분들 달러를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시장에서 사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달러 중심으로 전 세계 법정화폐가 페어링이 제일 잘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실제 은행 스프레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 몽골 법정화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봤을 때 스프레드 연결이 없어요. 은행에서 환전을 못 해줘요. 환전 서비스로.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은 그 교환을 제공해주는 마켓메이커가 없다는 거잖아요. 은행이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홀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달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법정화폐랑 페어링이 잘 돼 있으니까 달러를 거쳐가면은 그렇게 몽골 법정화폐로 갈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무슨 단점이 생기죠? 시간, 처리하는데 시간 증가, 그리고 비용도 증가. 당연한 이치죠. 중간에 중개인들이 많이 거치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달러가 그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세계적인 안정되어 있는 이런 장점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웬만한 곳에서 달러가 먹히기 때문에 보편적 수용성을 갖기 때문에 신흥국가 이머징 마켓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들 경제이기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달러를 보유하는 거죠. 아까 이유 때문에 보편적 수용성이 있으니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뭔가 외화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달러로 처리해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외환위기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동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러를 보유해 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달러가 이머징 마켓, 신흥국가 보유, 그리고 웬만한 경제 강대국들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그걸 통해서 뭐 송금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죠.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XRP가 하고자 하는 게 달러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한 면이 다르긴 하지만 그 역할은 추상적인 레벨에서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달러가 추가로 발행이 안 돼요. 그냥 발행량 고정이야. 더 이상 미연준에서 안 찍는데 많은 국가, 신흥국가에서 점점 달러 보유량을 늘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달러가 더 필요한 거 어때? 막 신흥국가, 우리나라 막 이런데 뭐 일본, 중국 다 포함해서 달러 보유량을 늘리려고 그래.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발행은 추가로 안 해요. 미연준이. 상상해 보세요.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XRP도 그 구조예요. 아까 설명드린 거. 만약에 제가 XRP 기준으로 잡아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도 있잖아요. 마켓메이커랑.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지금 달러로 비유한 걸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알기 쉽습니다. XRP도 1000억 개 발행량 고정이죠. 그런 상태에서 마켓메이커들이 자꾸 보유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2단계로 가서 은행들까지도 자꾸 보유하려고 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수요는 늘어나요, 시장에서. 이거 갖다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하려는 늘어나요. 자꾸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XRP 대비 법정화폐 환율이? 답은 대충 나와있죠.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리프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게 외환시장으로 이해하면 쉽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그 구조를 똑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리프사가. 자, 그래서 그 오버 더 레인보우 님이 질문 주신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ODL이 증가하면 XRP 가격은 항상 상승하나요? 이 질문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ODL 볼륨이 올라갔을 때 마켓메이커의 수요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약간 그러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안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동기부여는 되는 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ODL을 많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된다? 거기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마켓메이커들의 오더북이 쓰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켓메이커의 수익이 올라갑니다. 수익이 올라가는 거를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제약상, 다른 이유 때문에 뭔가 이 수익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행히 XRP 보유량을 늘려서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겠죠. 이런 동기부여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마켓메이커의 수요까지 증가되는데 연결이 된다고 하면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렸고요. 김용관님이 댓글 남기신 건데 리프사 불합리한 점 제기함이 오름이라고 주셨네요. 네, 그쵸?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리프사 빠돌이도 아니고 리프사가 지금 뭐 우리의 전부다 이건 아니죠. 사실 리프사가 잘했을 때 XRP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응원을 하는 거지. 저희는 잘 주시를 해야 됩니다. 리프사가 천사 회사는 아니에요. 본인들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관계와 항상 일치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게 맞고요. 때론 필요하다면은 모든 걸 자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조짐이 안 좋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뭔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삼순이 님이 기대 가격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상섭님이 질문 주신 거, 리플코인과 스텔라 루멘 코인은 같은 업종인가요? 통상 리플 상승하면 스텔라도 함께 움직이던데 언제 한번 방송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요. 비슷해요.
XRP랑 스텔라랑 잡은 비즈니스 모델 컨셉이 비슷합니다. 둘 다 브릿지고요. 아마 상성님도 아시겠지만은 애초에 XRP 소스 코드에서 탄생한 게 스텔라 루멘이기 때문에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유사점이 많고 실제로 그 제드 18색깔 조카 신발이 크레파스 제드도 역시 처음에는 오픈 코인 해갖고 XRP 레저 만들 때 초창기 멤버였죠. 여러 가지로 XRP와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는 맞는데요.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상상님처럼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XRP 오르면 스텔라 루멘도 오른다. 둘이 형제다. 이런 얘기 주시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뭐 그 같이 움직이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면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노 아이디어입니다. 크게 관심도 없고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뭔가 특별하게 떼어놓을 수 없는 명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뭐 수고하십니다. 이제 뭐 배경음악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네요. 이런 피드백 댓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거는 이제 정우님이 질문 주신 걸 봐야겠네요. 자, 이런 질문 주셨네요. 잠깐 이 질문 내용 보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질문 주신 분 있는데요. 제가 좀 이 스마트폰 방송이라 좀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는데 이 채팅창이 솔직히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막 사라져요, 채팅창이.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신 거를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잠깐 보더라도 내용을 보려고 해도 지나가 버리면 사라져요. 페이드아웃 돼 버려갖고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부를 드리자면 이 댓글 설명 끝나면은 그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댓글 달아주신 거 피드백을 드리고 지금 궁금하신 거나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댓글 피드백 후에 말씀해 주시면 함께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정우님 질문 주신 거 볼게요. 은행들은 고객이 송금하거나 인출할 때 내는 수수료도 은행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수입원인데 XRP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작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꺼려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무식한 질문이겠지만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린 그 답변이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 영상 하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은행 수수료가 XRP가 빠르고 저렴하면 은행 수수료도 적어지니까 은행 수입원이 적어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남긴 게 있거든요. 디테일한 내용을 정우님이 그걸 참고해 보시고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XRP로 저렴해지는, 비용이 저렴해진 부분은 은행의 수입원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즉 고객이 은행한테 내는 수수료를 절감시키는 게 아니라 은행이, 예를 들면 정우님이 은행에 가서 뭐 미국에다 $100치 송금해주세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위해서 은행이 정우님이 의뢰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5,000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은행이 정우님한테 5,000원 이상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마진이 남겠죠. 이랬다고 그때 XRP가 비용 절감을 해주는 거, 그거는 정우님이 은행한테 내는 걸 절감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정우님이 의뢰한 그 $100치 송금을 하는데 들어가는 5,000원을 절감시켜 주는 거예요. 10분의 1 수준으로. 그거 얼마 들죠? 원래는 5,000원 들던 게 500원쯤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정우님이 만약에 이 $100 송금할 때 은행이 수수료로 10,000원을 받았다고 하면 원래 XRP를 안 쓰면 5,000원 수익을 버는 거죠. 한 번 처리해 줄 때마다. 근데 XRP로 비용 절감해. 그러니까 정훈이 부탁한 걸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5,000원을 절감해서 500원으로 다운시키면은 수익이 얼마나 남죠? 차익이 9,500원 남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훈님이나
또는 이제 뭐 정우님이 아니더라도 이제 XRP와 리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은 이제 디테일한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특징적인 것만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XRP는 빠르고 저렴하다, 이게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잘 모르는 분들이, 야, 빠르고 저렴하면은 은행 수수료가 저렴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은행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하지만은 그건 디테일한 부분은 몰라서 그런 거고,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우님이 은행한테 내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아니라 은행이 업무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시켜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프사가 제품을 내놨겠죠. 만약에 고객이 은행한테 내는 수수료를 절감시키는 거면 아무도 안 쓰겠죠.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죠. 누가 쓰겠어요, 그거를 수익을 줄이는데. 당연한 부분이라 사실은 뭐 얘기할 것도 아니긴 한데, 사실 이런 거를 특히나 안티들이 잘 모르면서 이제 그럴싸한 얘기로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정우님이 질문 주신 게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빈 나그네 님도 질문 주셨는데, XRP 증권이냐 아니냐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질문 주셨는데, 전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 법원 판결 통해서 나오는 거는 정말 먼 훗날이거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였네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주요 내용이었는데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댓글 피드백 정리가 끝났고요.